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윤용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EU 텍소노미로 인한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EU 텍소노미는 어떤 활동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분류하는 툴입니다. 해서 2022년 2월 유럽의회는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대한 표결이 올해 있을 예정입니다. 표결은 유럽의회와 위원회가 각각 4개월 기한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2개월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 올해 8월 표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EU 텍소노미 지금 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가가 이렇게 EU 회원국 27국 중에 14개 국가가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원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특히 크로아티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원전 보유국입니다. 혹은 원전을 지을 예정에 있고,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전이 완공돼서 상업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해서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반대하는 국가들을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전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여기 그리스 아니면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찬성한 국가들만 봐도 27개 국가 중에서 과반이 넘습니다. 제시된 EU 텍소노미 초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 72% 이상의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20개 국가고요. 그래서 이 표결 자체가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대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EU 법안으로 발효가 되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투자 자산에 그린본드, ESG 펀드 등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기후위임법 부록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차세대 원전을 짓는 경우, 이 차세대 원전이라는 거는 그냥 신기술이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다시 투입할 수 있어서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극히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이고, 이런 원전에 대해서 신규로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운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4-27에 보시면 3세대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엔 2045년까지만 허가를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세대 원전 같은 경우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만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앞으로 원전이 40년이나 60년 정도 더 가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100년까지밖에는 원전이 동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전이 200년, 3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EU는 과도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 EU 텍소노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원전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싱 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보통 5조에서 7조 원 정도 1기가와트 건설비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베스트먼트 코스트라고 하는 건설 비용이 대부분 누군가의 보증을 받거나 대규모로 대출을 해야 돼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비용이 이자율에 극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 왼쪽 아래 이자율에 대한 각 발전원별 LCOE를 보시면 2%에서 7% 구간,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APR 1400 노형을 가정한 경우 가장 LCOE가 저렴합니다. 이것은 연료비,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등등을 다 포함을 한 모델링이고, 지금 현재 우라늄 가격이 대략 $50 per 파운드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보수적으로 $63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경우에 친환경 발전을 하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가 풍속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데 필요한 환경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LCOE에서도 보다 유리한 저렴한 전기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입니다.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서로 경쟁할 정도로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기존 화석연료 대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받을 이유가 EU 텍소노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EU 텍소노미에 포함되면 앞서 말씀드린 ESG 펀드나 그린본드 등의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증가하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금융비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서 금리로 인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투자 대상으로도 고려되지 않다가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것도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인식이 변환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이 싸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3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 최초에 주장한 비용보다 공기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최종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썼는지 살펴보니 초기에 예상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핀란드 올킬로우토 3호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짓기로 했었는데 초기에 말한 금액에 거의 2배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초기에 추정한 금액 대비 나중에 집행한 비용이 더 큰다는 이 공사기관이 지원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APR 1400 노형은 다른 국가들의 원전 대비해서 가장 경제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다시 개화되었고,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주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 대비 대한민국의 원전이 경제력이 있다, 경쟁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국가별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국가 인프라, 전기 기초 인프라, 전기차, 물,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예산에 기반해서 미국 DOE는 에너지 전환 공급망 확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내부 심화 주제 중에서 원자력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 내 원자력의 공급망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원전 발전 용량이 지금 대비해서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였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일단 2가지 부분.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의 전기세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80% 정도의 9세대 원전들이 재무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유지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들을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60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매년 12억 달러씩 집행이 되고,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원자력 발전소들의 운영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린 수소 허브 구축 프로그램에도 원자력 발전이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하이드로젠 샷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1달러 퍼 킬로그램이라는 생산 단가를 맞추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전의 설비 자체의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에 10억 달러, 그리고 수전해 장비를 제조하는 제조 공정 등의 개발에 5억 달러.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는 허브 구축 그 자체에는 8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전의 친원전파 국가였지만 거기에 추가로 신규 원전을 원래 짓던 거 6기 받고 8기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현장에서 태양광 100기가와트, 풍력 40기가와트 등 신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증설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해서 에너지 수요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그러면은 석탄 발전을 최대한 빨리 퇴출시키면서 그 신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모두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EDF 또한 GE 스팀파워의 원자력 부문, 그러니까 이 GE 스팀파워라는 회사는 과거 컨버스천 에너지 아니면은 지멘스 등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회사들의 발전 부문을 흡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GE의 스팀파워 부문을 EDF가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고중량 헤비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고 GE 스팀파워의 인수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특히 최근 3월 양회에서 2025년까지 7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까지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 이게 단순히 지금에서 2배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2050년 증가하는 전기 수요, 그 전체 수요에서 8.9%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과거 기사들 내용에서 원자로 발전소 기수로 따지면 150기 이상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도 고속가스로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에 대해서도 실증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피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양면에서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22.5기가와트, 대략 영구용 300메가와트 같은 걸 치우면 1기가와트당 1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기가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데, 그 중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일단 6기를 수주할 것이 확정적입니다. 현재 계약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준비가 되면 아마 계약의 현실화되는 게 거의 임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은 원자로 주기기를 대부분 국내의 원자로 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에 발주를 넣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EU 텍소노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임